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주식 시장에 있어서요, 주가가 만들어지는 원리 중에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고 메커니즘이 있지만, 자, 매집과 분산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자, 아마 우리 애청자님들도 여러 가지 이제 투자 공부를 하시면서 매집이라는 단어, 그리고 분산이라는 단어, 이런 이야기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자, 말 그대로 흩어져 있는 주식을 어떤 특정 세력이 또는 어떤 공통된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모으는 과정, 매집 과정과, 그리고 주식이 다시 수많은 투자자에게로 분산되는 이 과정 속에서 주가가 가벼워질 수도 있고 무거워질 수도 있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종종 이제 주가는 겁쟁이가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증시 토크에서 자주 언급드렸는데요. 자, 이것을 더 탄력 있게 만드는 원리 중에 하나가 매집과 분산입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여러분들 게임스탑 사태, GME 사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최근에 한국 증시에서 개별 종목 단위 또는 시장에서 일부 지금 관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매집과 분산에서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요, 자,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는 결국은 이해 상충이 엄청나냐 아니면은 없느냐, 어떤 통일된 방향을 보느냐, 여기에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자,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화되었던 게임스탑 사태와 함께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자,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향후 증시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증시 토크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주식 시장에 있어서 주식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주가는 강해지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주식은 뭉쳐야 오르고 흩어지면 힘이 빠진다. 이거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어떤 그 옛날 옛적 유행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원리, 바로 매집과 분산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용어는 보통 이제 뭐 세력 이야기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세력이 주식을 매집해야지 주가가 오른다. 세력이 모았던 주식을 풀면 분산되면서 주가가 빠진다. 이런 이야기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개별 주식 이야기가 아니고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매집과 분산은 단순하게 개별 종목 단위에서 노골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자, 그 현상은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도 관찰될 수가 있고 시장의 큰 그림에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매집 사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집 사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 대표적으로 2010년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비중 확대하던 시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2007년만 하더라도 한 자릿수밖에 안 됐던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2016년에는 20%까지 올라올 정도로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 막 정말 열심히 원천징수 당하면서 납부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저때 당시 국내 주식을 국민연금이 싹싹싹 긁어가니 매집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특히나 그때 당시 2010년대 같은 경우에는 전 종목을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들이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전략이다 보니까 지금은 패시브 중심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주가지수 코스피 200 중심으로. 자, 그때 당시는 전 종목을 커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쨌거나 종목들, 주식들을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지수에 강한 하방 경직이 만들어졌어요. 빠지려고 하면 주가지수 한 1800 정도면은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 올라갈 때는 좀 아쉬운 게 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야기 드릴 펀드 환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이탈 때문에 예, 주가가 뭐 탄력 있게 치고 가지는 못했어요. 대신에 전 종목을 커버했기 때문에 자, 작은 매수라도 물량을 대부분 흡수할 수 있는 코스닥이나 예, 코스피, 스몰캡 등 이러한 종목들이 탄력 있게 상승하는 흐름이 2013년, 14년, 15년, 16년 그리고 17년 초반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모습, 예, 대표적인 물량 매집에 따른 주가 탄력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그 몇 년 전인 2003년에서 2007년 강세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죠. 이때 당시는 펀드 붐 해가지고 일단 2003년, 4년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적립식 펀드로 해서 조금씩 재미를 봤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하다가 큰 손실을 보니까 아, 간접 투자로 가야 된다 하면서 돈을 빼서 그때는 펀드로 예, 가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펀드로 돈이 몰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 펀드들이 매수하는 종목들만 계속 매수하면서 해당 종목들, 대표적으로 조선, 청을강, 해운 이런 종목들이 매물이 사라지고 결국은 주가가 가볍게 탄력을 받으면서 2007년에 예, 정말 화려한 랠리, 2003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예, 엄청난 주가지수 상승률 4배 가까이 상승했잖아요. 이러한 현상이 저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2021년 예, 동학개미 운동 속에 이번엔 개인 투자자가 매물을 흡수를 하면서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 시대를 여는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주식을 저 바구니에 담은 예, 저거 베리라고 하죠. 베리류를 담아놓은 것처럼 예, 저렇게 한 곳에 모아놓으니 예, 악성 매물도 등장하지 않고 주식 시장이 탄탄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분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개별 종목 단위에서의 하락도 발생하지만 증시 전체적으로 무거운 현상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을 때 국민연금이 2016년 20%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높였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 예, 2017년에는 19.2%로 목표 비중 하향하고 그 다음에도 또 낮추고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7.3% 그리고 올해는 16.8% 내지 16.5% 예, 16% 중반 그렇습니다. 이거 매년 한 1%포인트씩 낮추다 보니까 그 이전까지는 모아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흩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 어떻게 보면 2017년 이후부터 해서 예, 스몰캡의 랠리가 중단되고 상대적으로 지수가 반짝 상승했다가 2018년, 19년에 예, 시장이 무겁게 흘러가는 원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삼성전자가 50분의 1 액면 분할을 했어요. 예, 그때 당시 저는 저 뉴스를 보고 50분의 1 액면 분할하는 저것을 보고 와, 정말 주가를 한동안 낮추려고 하는 신의 한 수다. 예,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돈이 몰려오는 시기가 아니고 흩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특히나요 개인 투자자들이 예, 저렇게 액면 분할을 하고 나면 주식이 확 분산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주주가 늘어나게 되면요 어떤 주주는 나는 뭐 들고 가겠다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한 5% 먹고 옷 뛰기 할 거야 이런 주주들도 있을 거고 주가가 조금이라도 빠지면 투매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저 바닥에서 산 투자자는 조금 올라왔다 해가지고 매도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생기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서 분산이 되게 되면은 예, 주식시장의 부담 요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2010년대 이후부터 해서는 펀드 자금이 이탈하게 됐죠. 예. 그러다 보니 2010년대는 주식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면 패고, 올라가려고 하면 패는,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모여있던, 예, 그 주식들이 지금 화병에 쏟아지는 꽃잎 마냥 저렇게 막 투자자들에게 분산이 됐고, 결국은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주식이 분산이 되게 되면요,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하는 빈도가 커지게 됩니다. 자, 이 물량이 단일 매매 주체로 집중이 되게 된다 하면은 그 단일 매매 주체가 굳이 팔 이유가 없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는 해당 종목 또는 시장 전체의 매물이 없어지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다양한 주주들이 있으면 뭐 주가 상황에 따라서 매물은 언제든지 튀어나오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무겁게 올라가고, 무겁게 올라가면 또 무겁다는 이유로 손절매하는 투자자들도 늘어나면서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 다양한 이해상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 최근에 게임스탑 공매도 사태를 보면 이러한 모습을 노골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로빈후드라고 할까요? 미국의 로빈후드들이 정말 일심단결하여 공매도 세력을 누르긴 하였습니다만, 자,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에서도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 유입되고, 미국에서만 유입됐습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까지 단체로 여기에 투입되고, 우리나라만 갔을까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여기에 막 투입돼 가지고 엄청난 주식 분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기 직전에는 뭉치고 뭉쳤었던 그러한 상황이 주가가 올라간 뒤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던 투자자가 나 이제 이익 실현하고 싶어 하고 확 던졌으면 그 물량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갔겠죠. 그리고 그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마다 상황이 다 틀립니다. 어떤 투자자는 상황이 조금만 빠져도 난 팔 거야, 아니면 1%만 먹어도 팔 거야, 등등등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죠. 그 직전만 해도 흔들림 없이 가져가려고 했던, 그래서 매물 증발 현상을 만들었던 그 상황과 정반대의 분산된 투자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재료의 문제를 떠나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저 상황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차후에 한국 증시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만, 자, 아직은 아닙니다만 미래를 위해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속에 매집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형성되는지 한국 증시의 매집 과정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20년 외국인 기관 열심히 팔 때 그 물량을 누가 다 받아갔나요? 동학개미죠. 과거의 개인과 틀리게 2020년 개인 투자자는 모든 주식을 매집하고 시장에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매물 증발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가지수 3000포인트 시대를 여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서 살려고 했더니 아이고 매물이 없네, 이러한 상황을 외국인들이 2020년 후반부에 외국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2021년 지금 현재 좀 특이한 양상이 작년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약간은 이해상충 상황이 약간은 벌어졌어요. 물론 개인 투자자의 꾸준한 매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여러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 나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일단 이익 실현하고 차후를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인증샷 해가지고 내 삼성전자 얼마 사서 수익 났는데 팔았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글들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그나마 지금 개인 투자자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하지만 간헐적으로 그리고 또는 종목 단위에서 이러한 이해상충 상황, 한쪽에서는 사고 한쪽에서는 팔고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어느 순간 균형이 깨지게 되면요, 주가가 한 번씩 꿀렁꿀렁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최근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만 새로 들어온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아주 옛날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하루만 들고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예전에 비해서는 좀 길게 가지고 가시긴 할 텐데, 어쨌거나 최근에 약간 그러한 모습. 매집은 매집인데 작년보다는 약해진 매집.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결국 아직까지는 개인의 매집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지만 미래 어느 날 주식시장이 정말 버블 단계에 이르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심각한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되게 될 겁니다. 누구 사이에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개인 투자자는 나는 이제 다 수익 냈다 하면서 큰 돈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매도하고 나면, 그 물량이 풀리면 또 여러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겠죠. 이렇게 이제 분산이 되고 나면 그 분산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생각이 다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나 1% 먹고 매도할래? 어떤 사람은 2% 먹고 매도할래? 등등등. 나는 1%만 손해봐도 손절매할 거야? 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등등등등. 다양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이전과 다른 양상이 미래 어느 날 버블 수준에 이르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이건 뭐 미래에 두리뭉실한 시기 이야기를 왜 하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좋은 사례가 이번에 게임스탑 사태에서 발생했고,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기억하실 만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매집과 분산, 열정과 분노, 뭐 이런 무슨 뭐 소설처럼 한번 써보고 싶은데, 예,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고 철학적인 내용이다 보니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어려우신 분들, 혼란스럽다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한 1.5배속, 2배속 이렇게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네임카드에 있는, 예, 명심보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분산 투자 지켜가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립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고생해서 만든 새로운 책, 예, 신간서적이, 지금 요 두 책도 훌륭한 책입니다만, 자, 지금 잠정적으로 2월 20일에 출판 예정입니다. 예정. 예. 자, 2월 20일. 지금 이제 마지막 탈고 작업 때문에, 저도 그렇고, 출판사, 편집부에 계신 분들도 모두 고생하고 계신데요. 2월 9일에, 예, 인쇄기 돌아갑니다. 인쇄기 빠바바바. 예. 정식 출판되면 우리 애청자님들께, 예, 빨리 달려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예. 자, 그러면 성공 투자 이어가시고, 자, 오늘 시장이 조정받았다고 의기소침해 하실 수 있는데 의기소침해 하지 마십시오. 예. 또 좋은 시절 뭐 이런 변동성 속에서, 예, 새로운 기회는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